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연휴가 꽤 길었는데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이제 개천절,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 남았고 그 외 남은 휴일은 없네요. 이렇게 올해도 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좋은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상한가 패턴의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옷을 입는다면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겠죠. 하하. 그러면 오늘도 기업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한커맨디에스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743억이네요. 바로 다트로 가볼까요? 먼저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공시가 보이네요. GmbH는 독일 유한 책임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니 드스페라는 독일 법인의 자동차 개발 검증 툴을 국내에 공급하는 계약이 종료되나 보네요. 이 제품 계약의 매출은 175억으로 연간 한커맨디에스 매출의 12%에 해당되는 비중이니 이 부분이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감소되지만 신사업 등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네요. 보고서에서 주요 계약을 살펴보면 이 독일 기업과는 꽤 오래 관계를 가져왔었던 것을 알 수 있네요.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용되는 전자제어장치를 위한 드스페사의 솔루션을 한커맨디에스가 국내에 공급해왔지만 이제는 드스페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직접 공급하려나 보네요. 그래서 오래된 공급 계약이 종료된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임직원들의 변동도 있었네요. 대표적으로 김상철 대표가 사임하면서 임직원분들이 한커맨디에스의 대표이사로 되었군요. 기존 대표이신 김상철 대표님은 한컴그룹의 회장이십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나 찾아보다 보니 그간 한컴그룹사들 모두의 대표 변경이 잦았네요. 먼저 한커맨디에스는 작년에 대표를 선임했다가 선임된 대표님께서 2주 뒤에 바로 사임했고 따라서 그룹사 회장님인 김상철 회장님이 맡고 계시다가 이번에 자사의 임직원을 대표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그간 수차례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이 상당히 많았군요. 그리고 가장 최근엔 장녀인 김현수 부사장을 대표로 올렸네요. 한컴위드도 마찬가지로 대표의 변경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한컴그룹사 김상철 회장의 경영승계 목적으로 인한 대표 변경도 있고 또 그간 한컴그룹의 대표 변경이 사업적인 이유 때문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컴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두는 기업인데 전문 경영인과 그룹 회장님의 방침에 마찰이 잦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간 한컴그룹을 거쳐간 많은 전문 경영인들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그만두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30% 손익 변동 공시도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이러한 감소는 공시가 발생할 만한 이유가 되질 않고 법인 세차 감전 순이익과 순이익에서의 변화가 컸네요. 영업의 이익에서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데 법인 세차 감전 순이익은 증가하고 순이익은 감소한 점이 특이하네요. 사측은 이러한 이유를 연결 자회사 매각으로 들었습니다. 과거에 매각한 자회사가 20년 사업의 손익까지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 이따가 살펴보면 되겠죠. 감사보고서도 보이지만 한커맨디에스의 재무, 손익 상태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될 정도이기에 패스해도 되겠네요. 주총결의안도 한번 봐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컴그룹들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이력을 참 많이 볼 수 있네요. 앞으로도 이런 기업을 또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사업 목적 추가로 인한 정관 변경입니다. 한커맨디에스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려나 보네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합병 등 종료 보고서 공시도 있습니다. 괄호에 분할이라고도 나와있죠. 보시면 한커맨디에스가 물적 분할을 했음이 나와있네요. 사업부를 떼어내어 100% 종속회사로 두는 것이 물적 분할이죠. 따라서 한커맨디에스에서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대표이사 변경 공시들이 보이죠.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합병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봐볼까요? 회사 분할 결정 공시가 있죠. 보시면 한커맨디에스에서 4차 산업 중심의 지능형 사업부를 떼어내어 한컴인텔리전스라는 법인을 신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 사업의 확대를 위해 분할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과정에서 모 회사인 한글과 컴퓨터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한커맨디에스는 분할 결정 공시를 4월 10일에 했지만 모 회사인 한글과 컴퓨터는 종속회사의 분할 공시를 6월 9일에 한 것이 보이죠. 따라서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한글과 컴퓨터는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벌점들이 쌓이면 매매 정지가 되거나 다른 조치를 받게 되죠. 한커맨디에스는 제대로 공시했으니
한글과 컴퓨터의 지원 공시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실수겠죠. 한컴그룹이 여러 법인들을 가진 규모가 제법 있는 기업이라 해도 전문 인력이 없는 스몰캡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실수들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타법인증권의 양도결정 공시도 보이는군요. 한컴 MDS가 종속회사이던 한컴 유니맥스의 지분 전량을 처분했었네요. 주당 2,750원의 가치로 처분했으니 한컴 MDS는 약 226억의 자금을 받게 되었겠습니다.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여 연결 제외된 한컴 유니맥스는 국방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했던 기업이었네요. 앞서 30% 손익변동 공시에서 이유로 들었던 2019년에 매각한 연결 자회사는 한컴 유니맥스이겠군요. 한컴 MDS는 사업적인 변화가 많았네요. 따라서 봐야 할 공시들이 많습니다. 먼저 6페이지로 넘어가면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으로 합병 결정 공시가 있는데요. 앞서 전량 지분을 처분한 한컴 유니맥스는 스펙 합병 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이네요. 한컴 MDS가 종속회사를 상장시키고 이후 2년 만에 종속회사를 매각하여 차익을 본 것 같네요. 좋네요. 그리고 한컴 유니맥스의 스펙 합병 상장에서 합병 비율이 20% 이상 변경되었기에 이런 공시들도 있었습니다. 한컴 유니맥스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상호가 변경되었네요. 이후에도 매매가 여러 번 된 것 같은데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겠죠. 현재의 사명은 휴센텍입니다. 이제 5페이지로 가보면 주요 지분 변동이 있습니다.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의 이유로 주요 계약 체결 주식수가 변동되었죠. 이 주요 계약을 요약하면 대략 한글과 컴퓨터가 한컴 MDS를 인수하면서 생긴 계약이었는데요. 과거 한글과 컴퓨터가 스틱코리아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 MDS 테크놀로지 현 한컴 MDS를 인수할 때 린드먼 투자조합과 자금을 마련하여 참여했었습니다. 한컴 MDS의 인수에 발생되는 비용 중 한글과 컴퓨터는 약 272억을 지급했고 린드먼 투자조합은 약 350을 지급했었죠. 그래서 양수하게 되는 총 261만 4,477주 중에서 122만 8,285주를 한글과 컴퓨터와 린드먼 투자조합의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린드먼 투자조합 쪽이 소유해 왔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한컴 MDS 인수에 부족한 자금을 투자조합을 통해서 조달했음을 알 수 있죠. 이후 린드먼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한글과 컴퓨터가 이들의 지분을 매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체결했던 계약도 변경되었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지분도 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앞서 유니온 머티리얼과 K&W는 종속회사의 인수를 위해서 인수하게 되는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며 자금을 조달하여 인수를 진행했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종속회사의 인수를 위해서 투자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며 같이 참여한 후 투자조합이 엑시트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각 기업들이 타법인의 인수를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취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쯤까지 보고 보고서를 봐보겠습니다. 반기보고서 클릭. 한컴 MDS는 1998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판교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으로의 상장은 2006년 9월에 했네요. 이후 2014년에 한글과 컴퓨터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고 2017년에는 사명을 MDS 테크놀로지에서 한컴 MDS로 변경했습니다. 종속회사를 보면 총 11개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네요. 물적 분할한 한컴 인텔리전스, 로봇 개발을 하는 한컴 로보틱스, 공유 주차 서비스를 하는 한컴 모빌리티 순서로 규모가 있군요. 개통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구조도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한컴 MDS 쪽만 나타낸 계열도입니다. 한컴그룹은 특히 한컴위드, 한글과 컴퓨터 한컴 MDS로 많은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한컴위드와 한글과 컴퓨터의 개통도까지 보면 한 페이지에 다 못 다룰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컴 MDS의 출자 현황을 보면 아로하나 금거래소라는 곳에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잠시 봐보면 한컴위드도 아로하나 금거래소의 28%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대략적으로 한컴위드의 개통도를 설명드리면 한컴위드는 한컴그룹의 최상단에 위치한 지배기업이고 한컴위드의 종속회사는 이렇게 네 곳입니다. 이외에도 한컴위드의 관계사가 상당히 많은데 화면에 다 담지 못할 것 같아서 생략했네요. 한글과 컴퓨터도 한컴위드의 많은 관계사 중 하나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최대 주주가 한컴위드이지만 한글과 컴퓨터는 한컴위드의 종속회사가 아니죠. 오늘 다루는 한컴 MDS는 한글과 컴퓨터의 종속회사이므로 한컴 MDS도 한컴위드의 관계사로 보면 되겠죠. 상당히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한컴그룹입니다. 아무튼 한컴위드의 종속회사나 관계사를 보면
아로하나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법인들이 있고, 오늘 다루는 한컴 MDS도 아로하나 금거래소의 지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로하나라는 것은 한컴위드가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한컴위드가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인 아로하나 테크에 투자했고, 이후 아로하나 토큰을 빗썸거래소에 상장시켰군요. 아로하나 토큰은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폭등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나 보네요. 난리가 났었겠습니다. 이후 한컴위드는 아로하나 토큰의 유통사업을 수행할 국내 법인인 아로하나 허브를 설립했고, 이러한 아로하나 허브의 파트너사에는 한컴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한컴그룹이 이러한 아로하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있는데, 특히 금을 안전하고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디지털 금융 플랫폼에 직접 발행한 가상화폐인 아로하나 토큰을 파트너사인 한컴 계열사들에게 분배해서 금융 플랫폼과 연계시킬 계획인가 보군요. 한컴위드가 암호화 솔루션 및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 가상화폐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한컴 MDS도 아로하나 금거래소 법인의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아로하나 프로젝트는 앞으로의 한컴그룹에게 중요할 수 있겠군요. 이제 한컴 MDS의 총 주식수를 보면 보통주로만 882만 8,608주가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69만 8,803주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기 주식은 장내에서 직접 취득을 한 것이군요. 과거에 86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한 이력도 있네요. 찾아보니 한컴 MDS도 최근 상신 EDP의 경우처럼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소각했었네요. 자기 주식의 이익 소각은 자본금의 감소가 아니라 잉여금의 감소로 이어지죠. 이제 주식 소유 현황을 봐보면 한글과 컴퓨터가 최대 주주이고 32%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의 비중도 이렇게 있으니 최대 주주인 한글과 컴퓨터의 경영권은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되네요. 자본금 변동 사항을 보면 한컴 MDS에게는 미상환 매자인이 없으나 한컴 MDS의 종속회사들이 RCPS와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도 알아두어야겠죠. 그리고 앞서 공시를 볼 때 배당 공시가 없었는데 과거 연속 배당을 해오다가 19년부터 배당 지급이 없어서였군요.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부진했던 이유일까요? 이제 재무제표를 봐보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체되었으니 빠르게 봐볼까요? 먼저 현금성 자산의 증가가 보이는데, 이는 종속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가 이유가 크고, 비유동자산에서 이 항목의 증가는 비상장 주식의 지분 상품 때문이고, 이 항목의 감소는 관계기업들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컴그룹들이 여러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취득과 처분 이슈를 꽤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군요. 이제 부채 부분을 봐보면 특히 전환사채의 증가가 눈에 들어오네요. 앞서 현금성 자산의 증가가 이것 때문이죠. 종속회사인 한컴인텔리전스가 6월 말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전환사채 부채도 증가한 것입니다. 전환사채가 생겼으니 내재 파생부채도 증가했네요. 왜 한컴인텔리전스가 전환사채를 조달했나 살펴보니 7월에 한컴인텔리전스가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인수했네요. 한컴인텔리전스가 프론티스를 자회사로 두는 지분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전환사채로 조달한 것 같네요. 프론티스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군요. 프론티스 관련 내용은 3분기 보고서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7월에 한컴 MDS도 타법인을 취득했습니다. 케어링크는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네요. 케어링크 역시 3분기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 한컴 MDS의 종속회사는 두 곳이 더 추가되었겠군요. 이제 자본 쪽을 봐보면 한컴 MDS의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자금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겠고 퇴출 규정과도 무관하죠. 그러면 손익도 한번 봐볼까요? 바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먼저 분기별 실적 변화를 봐보면 한컴 MDS의 별도 매출은 증가하고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일정 규모 수준으로 유지되는 정도네요. 그리고 영업상의 이익이 조금 나고는 있지만 워낙 타법인 취득과 처분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손익으로 관계사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더해지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및 종속회사 투자 주식 손상차손도 더해져서 순이익은 영업이익에 비해 안정되지 않았죠. 이때는 순손실이 나기도 했는데 종속회사인 한컴 로보틱스의 이유가 컸습니다. 연간 실적 변화도 봐보면 한컴 MDS 사업은 역시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유지되어 오는 형태 같네요. 그러나 이제는 드스페와의 거래 중단으로 인해 연간 170억가량의 별도 매출은 감소될 수 있겠군요. 이러한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6에서 8% 수준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들쑥날쑥하죠. 이때는 종속회사의 손상차손으로 인해서 또 이때는 종속회사의 처분으로 인했겠네요. 관계사 및 종속회사의 변화를 많이 주는 기업이기에 순이익이 꾸준히 영향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연결 실적을 봐보면 연결 매출도 역시 일정하네요. 별도 매출에 비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되었군요. 현 종속회사들의 이익을 못 냈었나 봅니다. 그러나 물적 분할한 한컴인텔리전스가 연결법인으로 추가됐기에 이 부분이 한컴MDS의 연결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컴MDS는 꾸준히 이익은 나지만 규모가 작기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법인의 취득과 처분을 반복하고 있고 7월에 종속회사로 편입된 두 기업도 그러한 이유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업을 살펴볼까요? 한컴MDS는 인베디드 개발 솔루션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동화 솔루션 및 기타는 종속회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보시면 한컴MDS는 두 가지 사업부로 나뉩니다. 앞서 한컴MDS의 대표 변경에서 공동대표를 맡게 되신 한 분은 컨버전스 사업부 총괄사장이고 다른 한 분은 이노베이션 사업부 총괄사장이시죠. 이렇게 한컴MDS는 두 개의 사업부로 나뉘어 인베디드 개발 솔루션,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연결 매출의 2, 3를 차지하고 있네요. 인베디드는 내장된, 내장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칩에 담아서 기존 기기에 내장시켜서 내장시킨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짓는 목적을 가진 밥솥에 음성 기능이 추가된다면 이게 인베디드 솔루션이죠. 자동차에 적용되어 운전을 보조해주는 ADAS도 인베디드 솔루션이라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러한 인베디드 솔루션은 다양한 산업에 쓰입니다. 2018년 자료지만 잠시 한컴MDS의 매출 비중을 봐보면 한컴MDS의 인베디드 개발 솔루션 운영체제가 모바일, 가전, 자동차, 국방, 산업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전 산업용 순이네요. 지금은 여기서 변화가 있겠죠. 국방 쪽 사업을 했던 한컴 유니맥스를 전량 처분했고 또 디스페이의 자동차 인베디드 솔루션 공급 계약이 중단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매출의 1, 3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 사업이 있는데 이 기타 사업은 종속회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 봤던 이러한 회사들이 하는 사업이죠. 특히 한컴인텔리전스의 비중이 크고 텔라딘 로보틱스 순이네요. 이들의 사업들은 모두 한컴MDS의 인베디드 솔루션 사업이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한컴인텔리전스는 IoT와 AI, 한컴텔라딘은 통신용 모듈과 단말기, 한컴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이렇게 나뉘죠. 한컴MDS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개발 솔루션을 융합하여 IoT, AI,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으로 확장하려는 전략 같네요. 여기 보면 이러한 구축을 위해 M&A를 해가려는 것도 나와 있죠. 따라서 다양한 기업들을 취득하고 처분해왔던 것 같군요. 최근 인수한 헬스케어 사업과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 두 종속회사도 이러한 한컴MDS의 인베디드 사업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라 보면 되겠네요. 한컴MDS가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인베디드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 취득, 처분, 분할 등의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익 창출과 그 규모가 안정된 종속회사는 아직 한컴인텔리전스뿐 같아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한컴MDS는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익도 나고 있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손익 규모가 크게 성장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컴MDS는 사업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법인들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메타버스, 헬스케어, 공유주차, 음성번역 등 유망한 산업에 안 걸친 게 없을 정도지만 자리가 제대로 잡힌 회사는 한컴인텔리전스뿐입니다. 이러한 한컴인텔리전스의 손익은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데 디스페이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발생되는 매출 공백을 메꿀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네요. 앞으로도 한컴MDS는 타법인 취득과 처분이 반복될 것 같은데 새롭게 추가되는 종속법인들의 손익 변화를 잘 지켜보고 자리를 잡아가는 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한컴MDS의 성장 동력이 되겠네요. 또한 한컴MDS는 한컴위드의 아로하나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컴위드가 구축하려는 금융 플랫폼과 아로하나 토큰의 연계성도 그 진행 과정을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컴MDS를 포함하여 유독 한컴그룹의 주요 기업에서 잦은 대표이사 변경을 봤었죠. 저는 전문 경영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룹사 회장님의 경영 방침이 너무 뚜렷해 보여서 이러한 전문 경영인의 잦은 변경은 좋게 보이질 않네요.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컴&DS는 꾸준히 이익을 내는 임베디드 사업을 기반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가려는 활발한, 열정적인 기업이라 생각되네요.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종속회사들이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길었던 연휴도 금세 지났네요. 코로나로 인해 추석 명절도 예전 같지는 못했지만 이제 다행히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꽤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일상에 회복해가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